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 6시 17분 비트코인 현재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억 4,750만원대,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역사적 신고가를 넘겨서 비트코인이 요 정도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쭉 빠지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원화 차트로는 지금 요 이전에 최고점, 역사적 최고점 1억 6천 이상을 지금 못 들어주고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조정이 조금 더 그리고 주말에 조금 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최고점, 여기 단기 최고점을 찍고 쭉 밀렸을 때가 여기서 이제 딱 찍고 내리고 한 번 더 내리면서 최고점 대비 한 13% 정도 조정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조정폭을 이번에 좀 대입을 해본다 그랬을 때 1억 3,300만원 선에 굉장히 또 중요한 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딛고 강하게 쭉 밀어올린 자리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좀 여유를 두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밀리다가도 강하게 여기서 이제 하락폭의 한 50% 정도는 좀 되돌려주는 그런 반등 나오고, 또 한번 눌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리고 가는 그림, 요 정도를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 일봉상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최근의 상승을 이제 74.5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딛고 올리고 딛고 올리고 딛고 올리는 이 노란 추세선 자체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닿으면 다 올려주던 그런 이제 추세,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의 추세를 지켜주던 자리였는데, 이번에도 여기를 딛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크게 무너뜨리면서 기존의 추세를 한번 여기서 좀 이탈시켰다라는 것에서 일단 주의를 해야 되고요. 요런 게 일단 나왔으면 일단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추세가 무너질 경우에는 이전에도 아까 뭐 원화 차트 기준으로도 말씀드렸던 그 자리 이전에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눌렸을 때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조금 세게 나왔던, 여기서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그래도 반등 되돌림이 50% 정도 나왔던 그 정도 자리까지 떨어지는 게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낙폭을 대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떨어질 구간이 좀 더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밀렸다가 반등 한번 세게 주고 그 다음에 역헤드 앤 숄더를 이런 식으로 그린다든지 그런 패턴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일단은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기존의 주봉 관점에서의 이제 단기 고점을 찍은 다음에 나오는 1차적인 하락폭, 요 당시에서는 쭉 올라가다가 탁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24%, 그다음에 여기서도 쭉 올라가다가 탁 떨어졌을 때 일단은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죠. 여기는 뭐 반등 나오면서 이제 쭉 뭐 여기서는 또 신고가 찍었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렸다가 신고가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렸다가 신고가를 찍던지 아니면 좀 더 랠리를 이어가던지 그런 식의 패턴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요 당시에도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기존의 추세 자체를 좀 지켜줬으면 좋은데 그 추세를 좀 무너뜨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위아래로 흔드는 그림이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주말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커졌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제 무작정 이제 롱으로 보기보다는 이 흔드는 장세 안에서의 어떤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더리움은 이번에 방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한 관점은 2323만 깨지 않으면은 이 구간에서 횡보하다가도 위쪽으로 쭉 이렇게 밀어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오히려 비트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방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여지가 있고 조금 명확하거든요. 이더리움에 대한 트레이딩 포인트는 결국에는 지금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 이 횡보 박스에 저점을 안 깬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상방으로 지금 올려친 힘 자체가, 여기서 올려친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2파 3파도 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요 정도,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15% 빠졌을 때 한 95K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과합니다. 그리고 비트도 사실 이번에 이 올려치는 이 쭉 올려칠 때 1, 2, 3, 4, 5, 6, 7주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올려친 이 힘의 세기를 아마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한 번에 제자리 되돌림이 나오냐, 그러기보다는 아직 신고가 랠리, 잠깐 조정을 주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자 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죠. 지금 자리가 일단은 약간 좀 포인트가 뭐냐면, 이전에 요 자리 102K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매물대고,
이 구간에서 횡보 굉장히 오래 하면서 신고가를 뚫어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로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저점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고점도 높여난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 할수록 강하게 튕겨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 크게 3개가 있죠. 여기도 완전 최고 바닥인데 74.5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거라고 보고요. 이 83K 1차 바닥, 그 다음에 이제 92.9 2차 바닥이 있고요. 대략 93K라고 볼 수 있고, 여기 102K 3차 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 2, 3개의 바닥이 있는 거고, 각각의 매물대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내려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매물대의 지지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1차 바닥 102K가 있는데, 사실 여기를 다시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렇게 뭐 산을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바닥을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웬만큼 이 신고가도 뚫어놓은 상황에서 이 정도 흔들기 했으면 102K를 가기 전에 다소 애매한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반등 한번 주고 쭉 내린 구간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내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신고가 랠리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팍팍 내리다가도 내리고 나서 반등을 어느 정도 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그래도 108K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이런 식으로 추세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조금 단기적인 매매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요 자리가 이제 5시부터 살짝 반등 기미가 나오고 있는데, 1시, 5시, 9시 요런 포인트들이 또 이제 숏 세력들이 펀딩비를 받고 나서 숏을 또 정리를 하고 롱으로 스위칭하는 그런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는 그런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의 반등세가 조금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봐도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쌍바닥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쌍바닥으로 요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요 정도 딱 손절 잡고 롱 보는 관점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대로 찐 반등이 터지게 되면 그래도 이전에 여기 107K 이상 107에서 108K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처럼 반등 이런 식으로 터지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쭉 한 방에 가는 건 좀 무리가 있고 흔드는 장세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려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찍어도 눌림 크게 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 단기 최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롱을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타이트하게 잡은 손절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102K 깨기 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한번 신고가 랠리를 간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 가기 전에 굉장히 강한 이런 식의 반등이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 짧게 잡아서 104727 딱 잡고 반등 노려보는 거. 그랬을 때 반등이 세기가 얼마나 나오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단기 반등을 굉장히 세게 이런 식으로 V자로 말아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2K를 안 가면서 여기서 바닥 잡히고 그 다음에 눌려도 요 정도 자리 107K 정도 자리에서 한번 또 이제 튕겨주고 그 다음에 추세를 다시 살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보는 게 또 이더리움이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비트가 이 정도 빠지면 이더리움은 더 많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약간 알트들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방어를 잘해둔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알트들은 여기서 방어한 다음에 한 파를 더 보고 있다는 거, 한 파에서 두 파 정도를 더 본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갈 때 그러면은 비트가 더 빠지는 그림이 나올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비트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알트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비트도 살짝 여기서 좀 바닥이 잡힐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어차피 타이트하게 잡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바닥권 104.7K 정도 손절 잡고 상방 V자 반등 노려볼만 하다. 그리고 설사 여기서 이탈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102K 깨기 전에 한번 큰 반등 노려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자리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뭐 그냥 여유 있게 104에서 102 여기 분할 진입을 해서 한번 이제 승부를 보는, V자 반등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는 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의 좀 기로에 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102K는 깨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중기적 관점에서 그럼 102K까지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 바닥 93K 바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93K 지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래 비볐던 횡보 구간의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만 달러 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9만 지지선 굉장히 중요하고 9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바닥 박스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대형 바닥을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사실 뭐 저렇게까지 보는 건 너무 중장기적인 접근이고요. 어쨌거나 일봉, 주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102K 단기 반등세를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의 약간 이제 바닥이 잡힐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는 좀 소액으로 접근해도 레버리지 좀 높인다든지 해서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도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신고가 랠리가 끝나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다. 조금 흔들기는 나올 수 있어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아직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서 금리 인하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계속 동결로 가면서 이번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금리를 왜 안 낮추냐? 너 금리 안 낮추고 있는 건 좀 실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파월은 좀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금리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파월 정도 나이 되면은 뭐 돈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명성과 명예 그리고 역사에 남을 이 연준 의장으로서의 일을 이제 트럼프의 입김에 노란하지 않고 굉장히 좀 지조 있게 잘 지켜냈다. 약간 이런 평판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맞죠. 그게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이미지가 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뭐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 좀 맞서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뭔가 조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런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는 건 맞거든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지금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눌리고 있는 시장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한다면 롱의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뭐 파월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 방향은 경제 데이터와 그것이 이제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고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6월 18일에 이제 FOMC가 잡혀 있는데 동결 확률이 거의 98% 동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7월 30일에는 그래도 인하 확률이 25% 정도는 됩니다. 동결 확률이 75%고 인하 확률이 24% 정도는 되는데 그나마 7월 정도는 돼야 금리 인하를 좀 한 해 만에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좀 넣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파월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6월 달에 대한 어떤 좀 기습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없진 않다. 2% 정도는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올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금리를 조금 내리는 사이클로는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전체 이 M2 차트, 이 까만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에 풀리고 있는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빨간색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 키높이를 맞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풀려 있는데 비트코인은 요 정도까지밖에 못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 14만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 찍힌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2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아서 헤이즈의 예측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M2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을 본다면 여전히 상방으로 그래도 14만 달러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흔들기는 나온다 해도 이 M2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비트코인 13만에서 14만 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또한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SEC가 공식적으로 이 POS 기반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어떤 효과를 미칠 수 있냐? 결국에는 뭐 지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요 두 코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스테이킹 쪽 ETF의 상품들에 대한 이제 스테이킹 활동이 좀 추가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더리움 쪽에 호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는 좀 빠지고 흔들리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나름 지금 뭐 그동안 사실 뭐 오른 게 없는 것도 맞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으로 따지자면 지금 이 정도 가가지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지금 여전히 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떨어져서 제자리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한 파에서 두 파 정도 더 올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2323 생명선이죠. 2323은 여기죠. 여기는 지켜줘야 여기서 뭐 흔들더라도 한 팔을 더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내려오면 한번 이제 조금 분할로 조금 더 잡았다가 올라가면 또 정리하다가 제대로 된 찐펌핑이 나왔을 때 3200 이상에서 조금 매도를 고려하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겠나. 그리고 스테이킹에 대한 어떤 기능 추가, 요런 것도 남아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좀 이더리움이 오히려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도 조금 더 이제 차트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도 최근에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요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5월 16일 추천드려서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상 쭉 올라오면서 여기서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 정도 딱 짧게 손절, 이제 손절이 아니죠, 이제 익절 로스, 여기서 추세 무너지면 또 크게 무너질 수도 있고 비트도 불안하기 때문에 뭐 요런 식으로 푹 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라인에서 딱 스탑을 올리고 내려오면서 그냥 풀 익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네트워크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도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조금 상당한 수익을 익절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강세를 보였던 이런 버추얼 같은 경우에도 비트 조정 나오면서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2558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추가 상승, 워낙 그동안에 요 자리에서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올렸기 때문에 요거를 지켜주면서 횡보했을 때 한 번 더 요런 식으로 4,500에서 5,000원짜리까지 볼만한 여지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558에 이제는 조금 더 손절가를 생각을 하고 상방을 노려보는 전략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전히 많이 못 올라간 코인들이 있어요. 소닉, 아캄, 스테픈, 카바, 오르카, 사인, 이런 것도 보시면 내려와가지고 지금 옆으로 빼고 있죠. 옆으로 빼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고요. 타이코도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잘 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옆으로 빼다가 또 한 번 다시 이런 식으로 2,000원에서 3,000원 찍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 내려와서 옆으로 빼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한 방을 노릴 만한 코인들 여기에 모아놨고요. 주피터는 한 좀 반방 정도, 이건 좀 시총도 있고, 그리고 많이 내린 거는 맞지만 그동안에 찔끔찔끔 조금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뭐 진입을 그런다고 한다면,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716 그냥 짧게 손절 잡고 한 방 정도 더 올려쳤을 때 익절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내용들, 알트에 대한 분석 내용들 저희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톡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좀 크게 눌림이 나오면서 알트들도 별반 재미있는 코인이 조금 안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더리움이 한 번 더 치고 올렸을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코인들을 우리는 조금 이런 거 주목해 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나서 반등을 세게 줬는데 이 반등 폭을 여전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언제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해도 밑에서 기다가 한번 위로 이렇게 올려쳤을 때 좀 큰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접어두는 이제 묻어두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더리움이 무엇보다 지금 구간에서 크게 이탈만 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치고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한방 여전히 조금 아직은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비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접근해볼 만한 매매 포인트가 괜찮다. 왜냐면 좀 명확하거든요. 여기 좀 지켜주면 한 번 더 쏠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고, 비트는 워낙에 지금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좀 흔들기가 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어디서 잡힐 거냐, 102K는 일단 좀 지켜줄 거냐라는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 102K 정도에서는 반등 이렇게 줄만 하거든요. 요 정도 자리에서 이제 왔다가 다시 추세 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일단 우리는 약간 좀 지지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지금 구간부터 102K 구간을 조금 분할로 조금 진입을 했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렸다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뭐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박스는 우리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그렇게 봤을 때 단기 반등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뭐 올라가도 이게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가냐가, 이게 이거보다는 여기까지 올려놓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자리 좀 잡고
이런 식으로 자리 잡는 기간이 다 필요합니다. 자리 잡고 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차트를 빠르게 낙하 지점인 109K까지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처럼 여기도 바로 V자 올려주고 눌렸다가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9K를 가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찐바닥이 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어느 정도까지 오늘이나 주말 사이에 좀 해줄 수 있냐,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조금 이제 저점 갱신 쪽이 아니라 단기 여기 109K 먹었으면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고점 뚫어주고 이런 흐름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뚫었으면 찍고 여기를 가야 됩니다. 11만 달러 이상 한번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눌리더라도 여기서 눌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신고가 랠리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요런 흐름, 요런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지 않나. 여기 지금 저점을 깨지 않으면 요런 식으로 밀어 올려주고 올라갈 가능성, 깨도 102K에서는 큰 반등 1차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트보다도 이더리움이 훨씬 더 요즘에는 조금 더 차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게 다른 알트들에게는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가 쭉 올라갈 때 알트들이 올라갔냐?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이 쭉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뭐 버추얼이라든지 마스크 네트워크라든지 물론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한 움직임을 이더리움과 맞춰서 알트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알트 시즌은 다가오고 있다. 비트코인 지금 흔들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좀 흔들다가 다시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너무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